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59살의 순이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보였지만 순이의 하루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낡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선 순이는 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상추며 깻잎, 고추며 토마토까지 손수 가꾼 채소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면서 중얼거렸죠. 너희들은 참 착하다. 내가 주는 대로 받고 때 되면 열매 맺고. 텃밭을 돌보는 건 순이에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로 순이는 이 집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선 아이들 밥을 챙기고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큰아들 준수는 이제 36이 됐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도 7년째였죠. 며느리 미영과의 사이에서 손자 둘을 낳았고요. 8살 지훈이와 5살 지수. 순이는 그 아이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지훈이, 지수 보고 싶네. 그런데 손자들을 자주 보긴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시댁 방문을 꺼렸거든요. 미영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여자였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에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순이의 낡은 집과 시골스러운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명절 때도 미영은 인상을 찌푸리곤 했어요. 어머니, 여기 화장실이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서운했죠. 그래도 순이는 참았어요. 며느리 비위를 맞춰야 손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쥐어줬습니다. 미영의 차가운 시선도 건성으로 던지는 인사말도 모두 견뎌냈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33세 나이에 작은 회사를 다니며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죠. 민수는 형과 달리 자주 집에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비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수가 들어설 때마다 순이는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냉장고를 뒤져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쳐냈죠. 민수는 그런 엄마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에 순이는 힘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이의 마음은 늘 큰아들 준수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손자들이 있어서였을까요? 순이는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오전 8시 순이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렸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며 나물 반찬 서너 가지. 밥을 뜨면서 순이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드라마에만 있나 봐.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이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수야. 큰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순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수 아들. 잘 지내니? 지훈이 지수는? 응, 다 잘 지내. 엄마도 건강하시고? 그럼 엄마는 괜찮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준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래, 뭔데? 엄마한테 말해봐.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
어머 세상에. 그럼 미영이가 많이 놀랐겠구나. 응. 그래서 미영이가 친정에 가서 병간호를 좀 도와야 할 것 같아. 근데 애들을 어떡하지 싶어서. 순이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엄마가 봐줄까? 정말? 엄마 괜찮으시겠어? 당연하지. 우리 손주들인데. 언제 데려올래? 준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고마워, 엄마.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끄는 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자들과 며칠을 함께 보낼 수 있다니. 순이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이불을 꺼내 햇볕에 널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반찬을 뭘 해줄까? 순이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순이는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자들이 온다는 생각에 밤새 설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장봐왔죠. 호떡이며 붕어빵, 군밤까지 한가득 샀어요. 곧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들어왔어요. 순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뒷문이 확 열렸어요. 8살 지훈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지훈이. 순이는 달려가 손자를 꽉 껴안았어요. 지훈이의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뒤이어 5살 지수도 아빠 손을 잡고 내렸죠. 할머니, 나도 안아줘요. 그럼 우리 지수도. 순이는 두 손주를 번갈아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죠. 준수가 트렁크에서 큰 가방 2개를 꺼냈어요. 아이들 옷가지며 학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정도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걱정 마라. 애들은 엄마가 잘 볼게. 며느리 미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문만 내렸어요. 내리지도 않고 건성으로 인사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하게 내려가야 해서요. 괜찮다, 괜찮아. 장인어른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애들 밥이랑 간식은 가방에 다 넣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미영의 말투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순이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거라는 불신 같은 게 느껴졌죠. 순이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알았어. 잘 다녀와라. 준수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아, 지수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아빠. 차가 떠나고 순이는 두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이는 대문 안으로 아이들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뒀어. 거실로 들어서자 지훈이와 지수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아이들에겐 할머니 집이 낯설었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오는 곳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지수가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저기 복도 끝에 있단다.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순이는 지수의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안내했어요. 낡은 타일, 바닥과 오래된 변기. 미영이 싫어하던 바로 그 화장실이었죠. 순이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짐을 풀어 방을 정리해줬어요. 지훈이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그래,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몇 시에 가면 되니? 8시 30분까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7시엔 일어나야겠다고 속으로 계산했죠. 오후가 되자 순이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민하다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지훈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숙제해야 돼요. 그래, 어디 보자. 순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어요. 구구단 문제들이 빼곡했죠.
순이는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요즘 아이들 문제는 순이가 배우던 시절과 달랐어요.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지훈아, 이건 내가 한번 먼저 풀어봐. 할머니가 저녁 준비하고 올게. 부엌으로 돌아온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손주들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저녁상을 차리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이와 지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매워요. 어머, 그래? 할머니가 물 좀 타줄게. 순이는 서둘러 찌개에 물을 붓고 다시 끓였어요. 지훈이는 계란말이를 집어먹으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랑 맛이 달라요. 그 말에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럼 내일은 할머니가 다른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저는 치킨이요. 지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치킨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온몸이 묵직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벌써 밤 10시였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 그래도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순이의 피부치였어요. 힘들어도 잘 돌봐야 했습니다. 순이는 손자들이 자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훈이와 지수가 나란히 누워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꼭 잘 돌봐줄게. 순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순이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손자들 때문에 2번이나 깼거든요. 지수가 한밤중에 화장실 가겠다고 울었고 지훈이는 악몽을 꿔서 깼죠. 그래도 순이는 부스스 일어났어요.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김을 구웠습니다. 지훈이 도시락도 싸야 했어요. 도시락엔 뭘 싸줄까? 냉장고를 뒤적이다 어제 남은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꺼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예쁘게 담으려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 미영처럼 예쁘게는 못 담았죠. 그래도 정성껏 담았습니다. 7시가 되자 아이들을 깨웠어요. 지훈아, 지수야. 일어나야지. 지훈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지수는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졸려요.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지수. 오빠 학교 가는 거 배웅해야지.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훈이는 밥을 천천히 먹었고 지수는 반찬 투정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저 김 싫어요. 그럼 뭐 먹을래? 우유랑 시리얼이요. 순이는 당황했어요. 집에 시리얼이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우유만 따라줬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우유만 먹고 내일 할머니가 사다 줄게. 8시가 되자 순이는 지훈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지수도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순이의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요즘 관절염이 심해졌거든요. 할머니,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지훈이가 순이를 배려하는 말을 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훈이.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3, 4, 5 모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지훈이 가방끈을 매만져주며 말했죠. 학교 끝나면 할머니 여기서 기다릴게. 알았지?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훈이가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순이는 한참을 서서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9시였어요. 지수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이걸 일주일이나 해야 한다니.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지훈이를 데리러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 수학 학원 가야 해요. 3시까지. 학원? 어디 있는데? 여기서 버스 타고 새 정거장 가면 돼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버스를 타본 지도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손자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그래,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지수를 업고 지훈이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지수는 무거웠고 순이의 등에선 땀이 흘렀어요. 버스에 올라타 학원까지 갔습니다. 학원 입구에서 지훈이를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아이고, 허리야. 그런데 쉴 틈도 없었습니다. 5시에 지훈이를 다시 데리러 가야 했거든요. 순이는 몸을 일으켜 지수를 깨웠어요. 지수야, 오빠 데리러 가자. 싫어요, 졸려요. 그래도 가야지. 오빠 혼자 못 오잖아. 억지로 지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학원 앞에서 지훈이를 기다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순이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학원 가야 돼요. 지훈이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도? 네,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가요. 순이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틀에 한 번씩 학원을 데려다 줘야 한다니. 하지만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사흘이 지났어요. 순이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지훈이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순이는 견뎠습니다.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힘이 됐거든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줄 때, 지수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릴 때, 그럴 때마다 순이는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흘째 되던 오후 순이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지수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동네 이웃 경숙을 만났어요. 어머, 순이 씨. 요새 손주 봐주신다며? 응, 며느리가 친정에 병간호 가느라고. 경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간호? 근데 이상하네. 왜? 경숙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순이에게 보여줬어요. 어제 우연히 SNS 보다가 봤는데 순이 씨 며느리 아니야? 이거. 순이는 경숙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엔 미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비키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영. 옆엔 준수도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휴양, 너무 행복해요.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간호 간다더니 해외여행 간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동남아 어딘가 같은데. 순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순이 씨, 혹시 속은 거 아니야? 요새 젊은 사람들 참... 경숙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간호가 아니라 여행이었다고? 순이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숙이 보여준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파란 바다, 환하게 웃는 미영과 준수. 병간호라고 했잖아.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 순이의 가슴은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경숙이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건 아닐까?
순이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이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도 못 자고 다시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렸거든요. 지훈이 학교 갈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순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렸죠. 어떡하지? 준수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지훈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순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을 재운 뒤 순이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준수가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애들 괜찮아? 응, 애들은 괜찮아. 근데 준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응? 집에 있지. 왜? 미영이는? 아내도 친정에 있어. 아직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준수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준수야. 왜 그래, 엄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장인어른 정말 아프신 거 맞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뜸을 들이던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프시지. 그럼 미영이가 왜 바다에 있어? 뭐? SNS에 사진 올라온 거 봤어. 미영이랑 내가 해변에서 찍은 거. 준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엄마 오해야. 그건 오해? 뭐가 오해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장인어른 병간호 간다더니 해외여행을 간 거 아니야? 엄마를 속인 거지?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한테 설명해봐. 준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사실은 장인어른은 괜찮으셔.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 육아 스트레스도 심하고 회사 일도 바빠서. 그래서 잠깐만 쉬자고 여행을 간 거야.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엄마, 진짜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안 봐주실 것 같아서. 순이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병간호 간다고 거짓말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도 휴가가 필요했어.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너희는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는 여기서 죽어라 애들 봐주고 있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어라 고생해서 모은 집안 살림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 엄마, 목소리 낮춰. 애들 깰라. 애들? 내가 애들 걱정은 하는구나. 그럼 엄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해 봤어? 준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어요.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 그렇게 너희 대학까지 보냈잖아. 엄마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 내가 엄마한테 한 게 뭐야? 순이는 울먹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엄마 마음에 못 박았어.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순이는 참았어요. 손자들 때문이었죠. 아직 사흘이나 더 봐줘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어차피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끝까지 볼게. 근데 준수야, 이번 일은 엄마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전화를 끊은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훈이는 눈을 비비며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순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 안 울어. 근데 눈물 나잖아요. 지훈이가 순이 곁에 앉았어요. 순이는 손자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깼구나. 할머니 목소리 때문에? 네. 할머니가 아빠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들었어? 아빠랑 엄마가 여행 갔다는 거요. 지훈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엄마 아빠가 바닷가 갔어요. 사진도 보내줬어요. 뭐라고? 순이는 깜짝 놀라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사진 보내줬는데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였어요. 엄마랑 아빠 둘이서요. 순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었구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 했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다고요. 순이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자신을 이용한 거였어요. 손자들조차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순이만 바보처럼 속아 넘어간 거였죠. 순이는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한테 죄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이었죠. 지훈아,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잘게. 지훈이를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순이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어요.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젯밤 준수와의 통화 이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엔 온통 배신감뿐이었죠. 그래도 순이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지훈이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도 제대로 안 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학교에 지훈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 앞 계단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죠. 휴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면서. 오후 1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죠.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애들 잘 지내죠?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어머니, 제가 전화한 건요. 이틀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원래 모레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왕 나온 김에 좀 더 쉬다 가려고요. 순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영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어머니도 아시는구나. 준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알게 됐다고. 미영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희도 좀 쉴 권리 있잖아요. 맨날 애들 키우고 일하고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오해? 내가 뭘 오해해? 어머니도 젊었을 때 힘들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영이 짧게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간호 간다고 하면 안 봐주실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순이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미영 씨,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알죠. 제 말이 좀 직설적일 수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도 손주들 보고 싶으셨을 거고 저희는 쉬고 싶었고 서로 윈윈 아니에요? 윈윈? 이게 윈윈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래도 손주들 보는 거 좋으시잖아요. 평소에 보고 싶다고 하셨으면서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미영 씨, 내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순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저희가 여행 간 게 잘못이에요? 어머니,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여행 간다고 애들 좀 봐달라고.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봐주실 거였어요? 미영의 반문에 순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미영 말이 맞았습니다. 여행 간다고 했으면 순이는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그것 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변명이 돼?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틀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거의 다 보신 거잖아요. 안 돼. 엄마는 이제 못 봐. 순이가 소리쳤어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와서 애들 데려가. 엄마는 이제 못 참아.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자식이잖아.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근데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손주들 못 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굳이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저희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도 어머니 안 모셔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순이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미영 씨, 내가 어떻게. 어머니, 생각 좀 하세요. 이틀만 더 봐주시면 저희 잘 모실게요. 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이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까지 저들에게 줄 수는 없어. 절대로.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이 배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순이의 마음도 그 하늘만큼이나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기력이 다 빠진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과의 통화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대충 차려 먹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 좀 피곤해서 그래.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밤 9시였어요. 순이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엄마, 나야.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민수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치킨이랑 과일이었죠. 민수야, 이 밤에 웬일이야?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형한테 들었어. 엄마가 애들 봐주고 계시다고. 그래서 왔지.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순이를 자세히 봤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하셨네. 아니야, 괜찮아. 순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순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봐. 형이 엄마한테 뭐 했어?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너희 형이. 말을 잇지 못하고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를 속였어. 장인어른 병간호 간다더니 해외여행을 간 거야. 엄마는 바보처럼 여기서 애들 봐주고 있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이 정말 그랬어? 응.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거야. 자기들도 쉴 권리 있다고 이틀 더 봐달라고. 순이는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미영과의 통화 내용, 손주들조차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협박하듯 말하던 며느리의 태도까지. 민수는 순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어요. 형이 미쳤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민수야, 엄마는 정말 서러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민수는 순이를 꽉 안아줬어요. 순이는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순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형네만 믿지 마. 순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의 눈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와줘서. 당연하지. 엄마가 힘드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민수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뒤적이며 컵을 꺼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많이 우셔서 목 마르실 거예요. 민수가 건넨 물을 마시며 순이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늘 곁에 있던 건 민수였다는 걸. 큰아들 준수는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명절 때나 얼굴을 비췄지만 민수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죠.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민수였어요. 집에 뭐가 고장나면 달려와서 고쳐준 것도 민수였습니다. 명절 때 큰아들네가 오기 싫다고 핑계대도 민수는 꼭 왔었죠. 내가 왜 그렇게 큰아들만 바라봤을까? 순이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33세 민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엄마를 챙기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민수야. 왜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잘해주셨어. 아니야. 엄마가 너희 형만 챙기고 너는 신경 안 썼잖아. 명절 때도 큰 손자들한테만 관심 쏟고. 순이는 자책했어요.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순이는 늘 장남인 준수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손주들이 있다는 이유로,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정작 순이를 지켜준 건 민수였어요. 늘 묵묵히 곁에서 엄마를 보살폈던 둘째 아들. 민수야, 너는 효자야. 진짜 효자.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오글거리게. 진심이야.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미안해.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 형한테 실망하지 말고 이제 나만 믿어. 순이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이 진짜였구나 싶었죠. 그래, 엄마가 너만 믿을게. 민수는 치킨 봉지를 열었어요. 엄마, 밥 제대로 못 드셨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너는? 나도 먹어야지. 같이 먹자. 둘은 거실 탁자에 치킨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어요. 순이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으니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왜 또 울어? 아니야. 그냥 너무 고마워서. 민수는 티슈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 형이 뭐라고 하든, 형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 순이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큰아들보다 둘째가 훨씬 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민수야, 엄마 결심했어. 뭐요? 이번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희 형한테 엄마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해야 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고 속인 사람들한테 뭘 물려줘? 차라리 너한테 다 줄 거야. 엄마, 진심이세요?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 진심이야. 너는 엄마한테 진짜 아들이니까.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이도 울컥했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순이 곁에 남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외로움도 모두 털어냈죠. 순이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보다 거칠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이틀 뒤 토요일 오전, 순이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만화책을 보고 지수는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이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순이는 손주들을 사랑했어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큰아들 준수와 며느리 미영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준수가 밝게 인사했지만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냉랭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지훈이와 지수가 달려가 부모를 안았어요. 미영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애들아, 보고 싶었어?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네. 순이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다녀왔구나. 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의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어요. 마치 친구 집에 아이 맡기고 왔다 온 것처럼 태연했죠. 순이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생? 그래, 엄마 고생 많이 했지. 순이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준수가 눈치를 챘어요. 엄마 화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너희가 한 짓이 뭔데? 미영이 슬쩍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잠깐 쉬다 온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준수가 황급히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지훈아, 지수야. 너희 방 가서 놀아. 어른들이 이야기 좀 해야 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엔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는 준수와 미영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다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수와 미영이 소파에 앉았어요. 순이는 그들 맞은편에 섰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냐? 엄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 둘 키웠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못 사 입고 너희한테 다 쏟아부었어. 엄마 알아. 정말 감사해. 감사하면 이렇게 하냐? 엄마를 속이고 이용하고. 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미영은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저희도 어른이잖아요. 저희 인생도 있고요. 어머니가 희생하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평생 어머니 눈치 보며 살 순 없잖아요. 순이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영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저희한테 재산 물려주실 때 됐잖아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재산? 지금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영의 뻔뻔함에 순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준수가 황급히 미영을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왜? 사실이잖아.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이랑 땅, 예금까지 합치면 꽤 되던데.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저희도 준비는 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저희가 모실 때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정리 좀 해주세요. 순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모신다고? 너희가 엄마를 모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 결정 들어봐. 순이는 두 사람을 똑바로 보며 선언했어요. 엄마 재산은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전부 민수한테 줄 거야. 뭐? 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야. 재산은 민수한테 다 물려줄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없어. 엄마, 정신 차려. 내가 장남이잖아. 장남? 장남이 이렇게 엄마를 무시하고 속이냐? 순이의 목소리는 굳건했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모욕하고 이용한 너희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준수는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무릎을 꿇고 순이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 늦었어. 미영이 차갑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여보, 어머니, 재산 안 주시겠다면 저희도 어머니 안 모셔도 되는 거죠? 순이는 미영을 쏘아봤어요. 그래, 안 모셔도 돼. 너희 없이도 엄마 잘 살 수 있어. 손주들도 못 보시게 될 텐데요.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엄마 자존심이 더 중요해. 미영은 싸늘하게 돌아섰어요. 알았어요. 가져, 오빠. 애들 데리고. 여보, 잠깐만. 준수가 미영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영은 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지수야. 집 가자. 벌써요? 응, 가야 해. 순이는 손주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훈이가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내 자존심을 지킨 거야. 준순의 가족이 떠난 뒤 순이는 한참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너무나 고요했죠. 이게 맞는 걸까? 순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는 일이었어요. 자존심을 지킨 거였으니까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마당에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며 깻잎이 햇살을 받으며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죠. 순이는 고무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촉촉하고 따뜻한 흙이었어요. 순이는 잡초를 뽑으며 중얼거렸죠.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햇볕이 따사로웠어요. 등에 땀이 배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텃밭을 돌보다 보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이는 흙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형한테 들었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형한테 들었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집에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걱정돼서 오는 거겠죠. 1시간쯤 지나 민수가 도착했어요. 역시나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고깃덩이와 채소였어요. 엄마, 저녁 같이 먹으려고 재료 사왔어.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내가 오늘 요리할게. 너 요리할 줄 알아? 회사 자취하면서 배웠어요. 이제 제법 하거든요. 순이는 부엌 입구에 서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큰아들은 한 번도 부엌일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민수는 달랐죠. 직접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왜 이 아이를 몰라봤을까? 민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구웠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민수와 순이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형한테 전화했어. 형이 많이 후회하더라. 그래.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용서해달라고 하던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결정했어. 이제 너희 형한테 마음 안 쓸 거야. 엄마,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진짜 엄마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 순이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의 눈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 곁에 늘 있어줬어. 형은 손주들 데리고 1년에 한두 번 올 때만 왔지만 너는 매주 왔잖아. 엄마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민수야, 엄마 재산은 다 내 거야. 이 집도 땅도 예금도. 엄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돼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더욱 울컥했어요. 내가 진짜 효자야.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맛있다, 민수야. 내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솔직히 손주들 보고 싶기도 하고. 순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괜찮아. 엄마 자존심이 더 중요하거든. 그리고 너도 있잖아. 저야 당연히 있죠. 매주 올게요. 아니, 필요하면 여기 와서 같이 살아도 돼요. 그래, 내가 같이 살아줄래? 물론이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순이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따뜻한 물도 준비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 제가 밥 해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나가고 순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큰아들과 손주들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민수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며 김, 된장국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잘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엄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사로운 빛이었습니다. 순이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순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순이는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마당의 텃밭에선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순이의 인생도 그 새싹처럼 다시 피어날 거였습니다. 진심을 지켜준 사람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민수야, 오늘 날씨 좋다. 우리 시장 갈까? 좋아요, 엄마. 같이 가요. 둘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